발표할 내용은 Chemical Vapor Deposition in Chava-Site Zeolite Membranes for Effective Post-Combustion CO2 Capture입니다. 저희 발표는 Motivation,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포집 및 저장 관련된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파워플랜트에서 연소 배출되는 이 CO2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 배출되는 가스는 세 가지가 주요한 그 가스인데요. 한 15%의 CO2, 75%의 나이트로젠 그리고 10%의 물이 존재합니다. 이 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N2로부터 CO2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CO2를 포집하는 그 방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리막을 기반으로 하는 CO2 포집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저는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분리막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높은 그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올라이트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실리콘 혹은 알루미늄 원자를 중심으로 4개의 산소 원자가 4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한대로 반복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제올라이트의 그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독특한 그 기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차바사이트나 DDR 같은 제올라이트는 실리콘 8개의 원자와 산소 8개의 원자가 기공을 이루고 있는데 한 0.3에서 0.4 나노 정도의 기공 크기를 갖습니다. 또 가장 사용가 많이 된 MFI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10 멤버링이라고 해서 한 0.5에서 6 정도 나노의 0.5에서 0.6 나노의 기공 크기를 갖습니다. 이 크기는 분자의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분자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공 크기보다 작은 분자들은 이렇게 투과를 시키고 이 기공 크기보다 큰 분자들은 투과를 막음으로써 분자를 걸을 수 있는 분자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CO2를 N2로부터 분리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활성을 할 때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 분자 크기와 비슷한 기공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수백 가지 제올라이트 중에서 저는 CH, 차바사이트라는 그 제올라이트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제올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크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리막을 합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올라이트 파티클을 합성을 하고 지지체 위에 이렇게 그 제올라이트 파티클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세컨더리 크로스를 통해서 이 시드 사이를 이렇게 세컨더리 크로스를 메꿔주게 되면 연속적인 분리막이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분리막은 CO2를 N2로부터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차바사이트 제올라이트 분리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바사이트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리카 수소로 TEOS 그리고 올게닉 템플레이트로 TMAKOL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열 합성을 하게 되면 제올라이트 파티클들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얻어진 제올라이트 파티클들은 판 모양과 큰 큐빅 모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는 판 모양만 선택적으로 그 알루미늄 서포트 지지체 위에다가 증착시킬 수 있었고요. 이것을 SCC13이라는 차바사이트 스트럭처를 가진 프리커서로 그 세컨더리 크로스를 진행하여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서포트와 그리고 제올라이트 필름 모두 하얀색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좀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바사이트의 기본 크기는 CO2, N2 모두 통과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CO2에 대한 흡착이 좋다고 하여도 N2의 투과를 막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이제 CVD라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CVD를 통해서 실리카, TEOS의 실리카를 증착을 시켰습니다. 이 실리카의 크기는 이 포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표면에만 증착이 되는데요. 이때 표면에만 증착이 되면서 포 사이즈를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컨트롤된 포 사이즈를 통해서 N2의 투과를 좀 더 저하시키고 그리고 딥백이 있다면 딥백을 블러킹하면서 세퍼레이션 팩터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그 차바사이트 파티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큐빅과 이런 판 모양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판 모양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실리카 입자가 증착되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TM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약간 엠보싱처럼 볼록볼록한 부분이 실리카가 증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O2 흡착된 선을 보게 되면 클로즈드 신발이 지금 그냥 CVD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오픈 신발이 CVD 처리를 한 것인데 안 한 것에 비해서 CO2의 흡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어마스가 가려졌기 때문에 CO2의 흡착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흡착력은 거의 유사함에 따라서 CO2를 흡착하는 고유 능력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멤브레인에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멤브레인에서는 SEM을 통해서는 실리카 입자가 증착된 것을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XRD에서도 패턴이나 인텐시티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이 XRD나 셈을 통해서는 실리카 입자가 증착되었다는 것을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망의 CO2N2 퍼포먼스 측정 결과 CVD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CVD를 처리를 하지 않은 차가 사이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 팩터가 한 1.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온에서. 그리고 아까 연소 분리 과정에서는 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이 있을 때도 측정을 해보았을 때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VD 트리트먼트를 하게 돼서 실리카 입자를 증착을 시키게 되면 드라이 조건에서는 2배, 그리고 물 있는 조건에서는 4배 정도 이상까지 세퍼레이션 팩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이한 조건보다 물이 있는 조건에서 한 3배 이상 세퍼레이션 팩터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물이 있을 때 N2의 투과를 저하시킴으로써 더 높은 그런 세퍼레이션 팩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빈스 어퍼 바운드 그래프에서 저희 멤브레인과 다른 멤브레인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멤브레인들 같은 경우는 펄미어빌리티가 떨어지고 세퍼레이션 팩터가 증가하게 나서 펄미어빌리티가 떨어지거나 혹은 물이 있는 조건에서 현저하게 그렇게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희 본 연구에서는 펄미어빌리티가 살짝 감소하긴 하지만 세퍼레이션 팩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이 있는 조건에서도 CO2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VD를 통해서 TOS 입자를 차가 사이트 파티클 혹은 멤브레인에 증착시키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포어마우스를 조절하고 뒷백을 블럭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 멤브레인의 CO2 N2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